자, 전지적 트레이더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누구도 알려주기 힘들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고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손절하고 올라가니까 배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손절하면 안 되는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한중희 멘토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는 이미 물려있는 종목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그 손실률이 얼마든 간에 내가 팔면은 올라가니까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디 가서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식에 100%는 없잖아요. 그죠. 그 확률에 사실 나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건데 기준을 잡아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손실을 봤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손실을 볼 구간들을 우리가 보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확립을 해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은 뭐 내가 스윙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가치 투자를 한다라던가 이럴 때마다 사실 기준점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부터 말씀해 주실 겁니까? 단기적인 관점을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돌파 매매나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장대 양봉이 형성된 종목에 보통 이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런 매수 관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형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다음 날에 주가 상승이 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틀 동안 주식을 못 봤어. 주식을 못 봤는데 조정이 나왔다 하면은 사실 거래 대금과 그리고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당 구간들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릴 때 보통 두 가지 관점을 보세요. 이제 거래대금이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장대 양봉, 즉 기준봉이 되겠죠. 이 기준봉의 70%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50%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을 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봉이라는 거에 꼬리도 포함이 된 건가요? 사실 저는 꼬리를 보진 않아요. 그냥 음, 윗꼬리가 길게 나온 종목은 장대 양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꽉 찬 양봉을 저는 좋아합니다. 뭐 물론 위에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초가와 종가까지의 선을 긋고 거기에 중간값이나 네, 70% 값. 네. 70%면 아래에서 70%인가요? 아니요, 위에서 70%죠. 위에서 네, 70%. 네. 왜냐면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주가 상승이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중심값을 긋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키움증권에 기능이 있어요. 아, 기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우측 제일 하단에 이름이 뭐라 돼 있지? 봉중심선일 거예요, 아마. 네. 정확하죠, 아주. 아, 역시. 정말 영혼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자, 이 봉 중심선을 클릭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이 기준봉에다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70%도 사실 그냥 좀 간단하게 중심값을 그어놓고 고가와 중심선의 절반 정도를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거 설정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차트 편집이 있습니다. 차트 편집에서 분석 도구에서 좀 내려보시면은 봉 중심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랑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을 조금만 빗대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사실 음봉이 나온다고 무조건 쫄지는 말라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미 마이너스고 이미 물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거기서 음봉 하나 두 개 일시일비 할 시간에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보통 장대 양봉에서 단타를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중간값이나 70%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추세를 볼 때 참고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본인이 그 종목을 왜 샀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진짜 왜 그런지 사실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 하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으면은 단타의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명확한 추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목이 떨어진다고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들어간 이유가 확실하지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겠죠? 그쵸.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에게.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기준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내 기준을 이탈을 했음에도 붙잡고 있단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확신이 없잖아요.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 근데 본인 매매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면은 어떠한 매매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주식시장 우리가 뭐 외국인 기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외국인도 기관도 심지어 옆에 있는 동료 개인 투자자도 여러분 개인의 편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나 자신만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많이 알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한번 확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기본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 이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확립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력의 습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해요. 네. 뭐랄까 캔들이 막 윗꼬리가 달려있으면 매집봉이고 아, 근데 그게 장대 음봉이면은 뭐 세력이 이탈한 거고 그런 공식 따위는 없어요 주식시장에. 그쵸. 어떻게 차트를 보고 그걸 100% 공식이라고 확언을 합니까? 일단은 공식이라고는 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러한 부분들이 보였을 때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유튜브에서 너무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집의 흔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매집이 끝났다 아니면은 뭐 매집된 종목이다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세력도 여러분들 돈을 잃어요. 그쵸. 세력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세력이 매집이 돼 있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이 꿀팁을 제가 오늘 풀까요 말까요? 부시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풀면 욕한만 먹고 끝나는 그쵸, 거고. 그쵸, 예. 그쵸, 그쵸.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세력 매집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아냐?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뭐 1년 안에 올라갈지 2년 안에 올라갈지 3년 안에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아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이 비올이라는 종목인데요. 너무나도 전형적인 이 매집 이후의 주가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미터기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식들이 지금 여기 있죠. 윗꼬리 달려있고 거래대금 터져있고 계속 윗꼬리가 달려있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지지와 저항. 일단 1차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그 다음에 이전 거래대금보다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커야 된다. 이거는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율을 우리가 봤을 때 해당 종목이 주가 상승은 계속 나와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정말 잘하시는 단타신 분들은 수익을 보겠죠. 근데 우리는 단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쭉 지켜봐요. 쭉 지켜보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최저점 매수를 안 했으니까 물릴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매수해야 될 타점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격도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채워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이전 고점을 넘는 구간이겠죠.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은 이 밑에서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확률 자체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서 당연히 매매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돌파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거래대금 역시 터져주면서 이전 거래대금보다 확연하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박스권까지 돌파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부터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이것도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건데 그쵸?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게 그래서 손절이 좀 중요한데 어느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를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뭐 5일선으로 잡고 가겠다. 사람이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짧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5일선을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겠고 아니면은 나는 좀 너프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11선, 21선을 기준으로 잡고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추세에 맞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제가 지금 이평선을 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5일선만 해놨는데
11선, 21선을 진행을 해놨을 때 이전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이죠. 지금 돌파하기 전에 이 구간도 보면은 지금 파란색 선이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의 추세는 우리는 21선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 돌파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이 거래 대금이 강하게 나왔었던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금액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그러면은 익절 포인트도 계속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쵸?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익절 포인트가 어디가 될까요? 욕심 안 부리고 21선을 이탈하는 선에서 깔끔하게 우리는 익절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다 내가 생각하는 추세와 관점이 확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것도 이거고 만약에 박스권 돌파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그 저항 라인 안으로 돌아오는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중위님이 하신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막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습성과 세력의 심리를 이해를 해봐야 된다. 전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마다 사실 이게 제가 21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종목은 11선을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도 지켜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면서 뭐 120일선까지 내려온다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과거 백데이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이평선을 지키면서 올라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정말 킥이거든요. 네. 네. 정말 똑같지 않은 성대모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뭐 일지 차트 같은 거를 보면서 어느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는지 보면서 이 자리는 지금 보니까 손절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배합할 만했네 이렇게 느끼실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은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줘야 될 자리 아닌가 우리가 버텨야 될 자리와 손절해야 되는 관점에 대한 차이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손절하고 날아간다고 배 아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배가 아프긴 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좀 네.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내가 돈을 벌려면은 어쩔 수 없어. 네. 쟤 내 거 아닌 거야. 그쵸. 물론 이런 게 지켜지면은 배 아파할 일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내가 손절하고 올라간 경험이 있다고 손절을 안 하다가 막 40% 50% 되는 게 순식간인 지금 찔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면은 하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다른 내용들도 있을까요? 손절을 하지 않아야 되는 관점들에 대해서? 그거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의 이제 누적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가고 있던 내 종목이 갑자기 악재가 뜨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한다던가 개파락이 나온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정말 완전 꿀팁. 딱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개파락이 나왔을 때 원래는 거래 대금이 사실 터지면 안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매도할 사람들이 많지 매수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악재가 터진 거니까. 그쵸. 악재가 떠지고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점하를 가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양봉 마감을 한다? 물론 하락은 하락이죠. 개파락한 구간에서 양봉 마감을 한다? 이러면은 그 종목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파락을 하면서 악재가 반영이 된 건 된 거고 그쵸. 그 이후의 심리를 보는 거네요. 그쵸. 제가 비교 차트를 2개 정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율촌화학이라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지금 나오는 종목명에 대해서 절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지금 과거 차트들을 가지고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종목명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개파락이 나온 시점에서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공급 계약 관련해서 파기가 나오면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단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악재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이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냐면은 444억이 터졌거든요. 개파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44억이 터지면서 양봉 마감을 했잖아요. 사실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자리 지켜주고 주가 상승이 다시 나왔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L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이죠. 네,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해당 종목은 좀 점하를 갔었어요. 근데 반등 타이밍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하한가 점하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도 점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때 소위 핫다죠. 핫다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좀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좀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하한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만드는 흐름을 보였고,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손절해도 내가 60%를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내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반등 구간을 보고 30%만 손절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잃을 돈을 어느 정도 축소해서 매도를 진행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악재가 반영이 된 시점부터 우리가 주가를 분명히 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결국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악재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추가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그리고 그 수급 싸움에서 악재가 얼마나 어떤 크기로 반영이 되는지 보이는 거니까 그죠. 이후 흐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악재가 나온 날 뭐 양봉이 떴는지 음봉이 떴는지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증시 분위기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거래 대금이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겠지만 차익 물량을 한번 털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익 물량이 자주 나오기도 자주 나오고, 세력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다 데려갈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악재와는 다른 관점이지만 음봉과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세력의 습성, 매집, 종목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